네, 지금부터 2015년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기호 전 의원, 지금은 변호사시죠. 자, 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기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법원 재판 청탁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게 네, 사법농단 수사 중에 임종원 전 처장의 그 메일을 들여다보다가 나온 겁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공소장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네. 예.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요? 또 이 재판 청탁이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담당 판사에까지 흘러들어간 건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흐름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서영교 의원이 네. 총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무장 역할 맡고 하는 도와줬던 분으로부터 네. 자기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바바리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예. 그 바바리맨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네. 강제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음. 그러니까 벌금으로 좀 빼달라 이런 청탁을 해서 예. 이 서영교 의원이 선거 때 친세를 졌다 보니까 이거를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국회 파견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본인이 아는 지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예. 강제추행 미수가 에는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예. 벌금형으로 선고받게 해달라. 네.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을 했고요. 아. 그러자 그 파견 판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음. 임종원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원 차장이 다음 날 그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북부지방법원의 법원장 문용선 법원장에게 전화로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예. 부탁을 하니까 좀 재판장한테 전달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법원장이 바로 그 해당 재판장을 불러서 법사위 위원 서영교 의원이 이런 청탁을 했는데 사실 법원장인 내가 이걸 막아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고법원 때문에 네.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재판장에게 좀 잘 벌금형을 선고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고 했고 예. 그러자 이 재판장은 이제 선고를 2, 3일 남겨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의혹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좀 공소장에 들어 있다는 거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사흘 전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처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하루 만에 처리됐고요. 하루 만에. 더군다나 이게 어떤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메일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작성됐던 이메일은 사후에 조작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파견 판사가 서영교 의원에게 들은 말을 예. 이게 지연해서 이메일로 보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이 이메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판사와 그다음에 북부법원장, 재판장들이 다 사실대로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지인의 네. 아들이 결국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 보시면 변호사시니까요. 이 벌금형이 적당한 형량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처럼 되게 아주 질이 나쁜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징역형이 보통 나오고 벌금형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예.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피고인이 전에 공연음란죄로 그러니까 바바리맨 행동을 해가지고 공연음란죄로 전력이 있군요. 300만 원을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죄질이 안 좋고 나중에 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판사를 하셨으니까요. 판사로서 판단을 하시면은 벌금보다는 좀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되는 죄목이다. 자, 네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 측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뭐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네. 서영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영교 의원은 제가 같이 법사위원으로 4년간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예. 굉장히 의정 활동은 진정성 있게 정말 열심히 수행했던 분이어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께서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대처하고 사실대로 있다. 인정하고, 예. 네. 국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시면은 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물증이 너무 명백하게 이메일이 확보돼 있고 파견 판사를 비롯해서 담당 판사, 북부지방법원장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네네. 일련의 이 모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국회 파견 판사입니다. 근데 이 네. 파견 판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서 예. 이제 어떤 국회 법사위의 회의를 갈 때 네. 의전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의전 법사위에 담당이요. 같이 참석도 하면서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파견 판사에게 어떤 법원 쪽에다가 어떤 뭐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알아볼 일이 있을 때 파견 판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는 이거는 일종의 연결고리 그 역할을 국회와 하는 사람. 법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역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네. 연결고리 역할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네. 이게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예. 이 파견 판사가 주로 하는 일이 평상시에 국회의원실, 특히 법사위 위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네. 의원들을 만나거나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뭐 저녁 술자리를 한다든지 접대를 해서 평상시 친분을 쌓아놓고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에 대한 어떤 질의 같은 거를 준비를 하면 보좌관들을 통해서 어떤 걸 질문할 건지 미리 염탐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행정처 입장에서는 그런 스파이 노릇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또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 쪽에 청탁할 일이 있을 때 네. 파견 판사를 통하면 되게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사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굳이 판사가 국회 파견될 이유가 있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굳이 파견하지 않더라도 예.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식적인 회의 틀과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비공식적인 접촉과 비공식적인 청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파견 판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 파견 판사가 판사들 사이에서는 좀 요직입니까? 요직이라고까지는 아닌데요. 예. 쉽게 말해서 행정처처럼 그야말로 1순위로 발탁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뭐 파견 판사로 발탁되는 것은 그래도 2순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법원이 근데 이 파견 판사를 파견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판사 파견도 요청을 해서 이 제도가 지금 그 운영이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1990년대에 예. 검찰에서 먼저 검사를 국회에 파견을 해왔었고요. 예. 그러자 법원에서도 우리도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2000년대부터 판사도 파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예. 국회에서는 작년 하반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더 이상 파견 판사를 이제 두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국회에서 파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추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파견 판사도 있고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은 뭐냐면 파견 판사처럼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파견 판사는 경력 10년 차에 좀 단독 판사급, 좀 약간 낮은 급에서 예, 파견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 판사급에서 파견이 되는데 예, 예. 이 전문위원은 어떤 입법조사처의 그 입법부 공무원들과 똑같이 예.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 역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사님, 지금 공소장을 보면은 서영교 의원뿐 아니라 전병훈 의원, 뭐 노철래 의원도 있고 이군현 의원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런 청탁을 한 의원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4명뿐이었겠는가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 4년 있을 때 예.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예, 또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파견 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수사나 네. 재판에 수시로 청탁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청탁이 들어온다. 특히나 예, 그 법사위 위원 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의 어떤 선거 관련 어떤 내지는 보좌관들 지인 사건, 예. 그다음에 동료 국회의원 이게 더 훨씬 많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나 되지 본인 않습니까? 말고 동료, 지인들, 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행정처나 검찰 쪽에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사위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청탁을 했었을 때 뭔가 대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법률적으로 볼 때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법적인 책임을 지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청탁이 들어올 때는 네, 뭐 선처해 달라 내지는 알아봐 달라 이 정도의 좀 예. 추상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파견 판사나 파견 검사들이 뭐 알아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보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실제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해당 재판장이나 그 수사 담당 검사에게까지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음, 법원에서 예.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 2015년 4월경에 네, 법사위 위원들 성향 분석을 했고 예. 그때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찬성했었는데 아, 유보입장으로 바뀌니까 상고법원 다급- 관련해서요? 상고법원 네.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아.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든 이 서영교 의원을 다시 찬성 쪽으로 회유를 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혹시 뭐 관심 재판 있는 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먼저 그 재판 이야기를 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상고법원 입법 관철을 위해서 재판과 맞바꾼 거죠. 예, 아,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 의혹으로 저희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영교 의원의 입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